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4%, 코스닥은 1.6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 방송이 시황을 좀 비중 있게 원래는 좀 다뤄드리는 편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추세상 걱정할 만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고 쭉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이고, 저도 어떤 시장에 대한 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길게 코멘트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얘가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치고 수렴의 끝 부분에서, 요것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 드렸었죠. 한 요날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수렴의 끝 과정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곧 조만간 잡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위로 잡을 가능성이 좀 높게 본다 라고 멘트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 횡보 구간의 박스권 저항대를 넘어서는 봉이 하나 출현을 했기 때문에, 요날 이렇게 갭 띄워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터졌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말도 안 돼 힘없이 이렇게 주저앉기는 좀 흐름상 좀 부자연스럽다 라고 봤고요. 어찌됐건 121선 혹은 뭐 2000포인트는 당연히 찍었고, 121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앞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음봉도 출현을 했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아주 건강한 조정이에요. 이렇게 돌파 후에 전 저항대였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다시 가는 흐름. 여기서 아마 121선을 또 뚫기 위해서 뭔가 좀 부침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또 다시 돌려내는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뭐 그냥 계속해서 아마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는 뭐 일단은 700포인트를 깨면 약간의 리스크 관리 해놓고, 그 다음에 전 고점이었던 690까지 만약에 깨면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추세로는 21선을 깨기 전까지는 아주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리딩반 복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을 5월 22일날 종가 베팅 형식으로 좀 미리 샀습니다. 얘가 이렇게 좀 보시면, 이날 그린 뉴딜 관련해서 수소차가 대장 테마로 부각을 했고, 거기서 또 이제 풍국주정이 대장 테마로 올라섰죠. 이때 당시에 그 시간외에서는 세종공업이 시간의 상을 가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6%인가 뛰었었는데, 이때도 제가 세종공업은 테마로서 대장 역할을 하기에는 종목 자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풍국주정이 끼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은 종목이라서 얘가 대장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시가 뜨고 고가를 한 24%까지 찍고 반등이 좀 뭐 시원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쭉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매를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온 자리겠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쭉 밀려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하는 자리, 요 자리에서 저희는 매수가 여기서 이제 매수가 일단 들어갔고요. 일봉상으로 봐도 지워놓고 보면 얘가 요 고점을 뛰어넘고 갭이 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주 오랜 시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뛰어넘고 밀리긴 했지만, 요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멘트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그런 매수가 우리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박스권 흐름이고,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하단에서 사고 반등 때 팔고, 하단에서 사고 반등 때 팔고, 뭐 그러다가 당연히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다운 레벨이 되면 이때는 이제 뭐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접근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키포인트는 고가권에서 반등 없이 쭉 흘러내리다가 더 이상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고 횡보 흐름이 나오는 이 흐름을 확인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을 멈추고 가격 지지가 일어나면서 횡보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았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또 흘러내릴 수 있죠. 하지만 방향을 다행히 돌려줘서 오늘 시가 이제 갭이 살짝 떴는데 뜨고 나서 바로 좀 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해 가지고요. 여기서 저희는 전량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참 매매를 많이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아무튼 이 구간에서 아주 수십 차례의 매매가 있었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14번 매매했던가요? 13번을 저희가 익절을 하고 나왔고 14번째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앞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매매가 이때입니다. 요때 요렇게 익절을 하고 나오고 나서 아주 무서운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하락 추세를 멈추고 횡보하는 구간,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툴툴 털면서 방향을 이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이렇게 나오는 흐름을 이제 기대를 하고 저희도 요 구간 안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5월 21일이니까 이날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요날.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한번 쳐주는 흐름을 기대를 한 거죠.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흐름을 아주 안 좋게 봐서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아서 타 종목을 좀 사고 싶었는데 비중이 너무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정리하고 얘는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5일선을 지켜주거나 못해도 도치 정도로 마감이 됐으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봤는데 5일선도 살짝 이탈도 했고 오늘 뭐 거의 시가 고가 형태로 쭉 밀리는 흐름이 나와서 얘는 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 흐르다가 방향을 돌리면 그때 가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 79,000원 깰 땐가 이때 뭐 1% 조금 넘게 한 1.5% 정도 아주 짧게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리딩반 오늘 하나 익절 하나 짧게 손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은 뭐 공인인증서 폐지 테마주들이 뭐 하루 종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돌아가면서 얘네들이 대장을 하고 있죠. 정보인증, 정보통신, 전자인증, 라운시키어.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얘네들이 변동성이 참 너무 좋아서 매매에서 우리 특히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매하기 좋은 테마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롭게 올라온 C큐브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를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저번 방송에서. 예전에는 어떤 한 종목이 대장주를 하게 되면 얘가 계속해서 대장을 하는 흐름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놈이 무조건 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애가 많이 오르면 많이 올랐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다른 애가 대장으로 치고 나오고 이런 흐름을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테마 애들도 처음에는 뭐 정보통신인가 아니 정보통신이 아니네요. 전자인증이었던가요? 정보인증이네요. 얘네 진짜 이름 헷갈려서 정보인증이 제일 처음에 대장이었는데 바로 단기과에 걸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이 막 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오늘은 또 새롭게 C큐브라는 애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테마 자체의 끼나 힘이 상당히 좋고 그 변동성이나 이런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에 상당히 전 좋다라고 느껴져서 C큐브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좀 상따를 좀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C큐브가 상한가를 갔고요. 장 조금 후반에 들어서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저는 아이크래프트는 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뭐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뭐 제가 계좌 2개 쓰는데 아무튼 얘는 매매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뭐 매매를 안 했고 근데 C큐브는 매매를 했습니다.
이 계좌가 아닌가? 요 계좌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상따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C큐브는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의 상에서 C큐브는 단단히 잠궈 놓은 상황이고, 아이크래프트는 시간애가 풀렸어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제가 참 방송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종목의 특성, 과거를 무시하고 매매하지 마시라는 말씀 참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 게 여기서 또 나오죠.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얘가 괜찮은 애라면 이렇게 시간에서 장난치지 않고 딱 잠궈 놔야 더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근데 얘 한번 과거를 보세요. 원래 사람도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래 오랫동안 갖고 있는 습성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종목도 다 특성이 있고, 그 과거의 이력에 따라서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미래에도. 얘를 보시면 이때 이날이 뭐 상한가인가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개파락하고 빠져나올 기회도 주지 않고 쭉 흘러내렸죠. 물론 이때 빠져나올 기회를 줬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날 점상 보내놓고 다음날 개파락 시켰죠. 그리고 다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윗꼬리 달고 쭉 밀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사실은 매매를 하기에 아주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뭐 고가권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분봉 흐름만 봐도 너무 좀 사실 양아치 같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매했다가는 정말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이 종목의 특성, 성질, 조금 양아치 같은 종목인지 매너가 있는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부터 클럽, 노래방 이제 등등의 전자출입 명부를 이제 QR 코드를 도입해서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갔는데, 일단 뭔가 좀 집단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강하게 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크래프트는요.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 하루종일 공인인증서 폐지 테마 쪽이 좀 주도 역할을 했고, 그 따라오는 애들이 이제 언택트 쪽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언택트 쪽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때도 상당히 많이 타고 너무 많은 개인들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전만큼 가벼운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좋은 조정, 눌림이 나오면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5G 관련해 가지고 전파기지국은 하루 기준봉 뽑고 이틀 박스권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죠.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아마 얘는 이런 식의 흐름을 뽑기보다는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 방송에서 상한가와 29%의 차이는 수치상으로 보면 1%의 차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상한가라는 것은 30% 이상 더 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애를 캡을 씌워서 막아놓은 거고, 29%는 정말 딱 29%만 간 거잖아요. 30% 이상 갈 수 있는 애를 캡을 씌워놨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이 뜨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가를 간 것과 전파기지국처럼 이날 뭐 상한가 찍었다가 28%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렇다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내릴 것 같진 않고요. 요 안에서 좀 위아래로 좀 흔들어 대다가 한 번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날 로보로보는 상한가를 갖고 전파기지국은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보로보는 갭도 뜨고 고가권에서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바로 한 번 더 가는 흐름이 나올지, 상한가 나오고 1일차의 저점 구간까지 한번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가는 흐름이 나올지,
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저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뭐 손절이나 대응하는 면에서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도 공략해 볼 만한 흐름이라고는 보여지고요. 난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한 타점을 노려볼래 하면 요 1일차의 저점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파기지국보다 이제는 뭐 대한광통신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에서 KCT는 지금 이제 단기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오늘이 1일차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니까 보면은 단기과열도 약간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하나의 트렌드를 보이는 현상보다는 뭐 종목마다 테마보다 좀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들어가면 잘 좀 매매를 안 하는 편이어서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KCT가 일단은 좀 대장인데 얘네가 이제 KCT가 단기 과열 들어가서 좀 쉬고 있으니까 한네트가 좀 더 좋죠. 지금 시간에서도 이렇게 뜨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장이 한번 대장하는 애가 영원히 대장을 하는 트렌드가 지금은 아닙니다. 안 오른 애가 또 오르고 얘가 쉬면 또 다른 애가 오르고, 그러니까 안 올랐던 애가 계속 올라가면서 대장이 바뀌는 장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는 1등주, 2등주, 3등주 딱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대장주를 매매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원리나 장세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딱 이 말만 외우면 무조건 대장주 매매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장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처음 테마가 형성될 때는 당연히 대장주가 생겨나지만 뭐 얘가 시면 2등주가 또 대장했다가 3등주가 했다가 오늘 뭐 C큐브처럼 듣도 보도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갑툭튀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장세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또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다르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뭐 저번 주에서 뭐 멘트 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코로나주 전체적으로는 아마 힘을 많이 잃을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진단키트랑 치료제 이 두 개만 딱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멘트 좀 드렸었죠. 오늘 뭐 EDGC가 갑자기 급등을 하길래 진단키트가 가나? 라고 봤는데 얘가 어떤 그러니까 진단키트 재료로 간 게 아니라 회사 합병 이슈로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쭉 죽어버리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급등 나온 종목들 눌림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장중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상승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상승과,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의 상승이라고 칠 때 어떤 종목은 이렇게 20%를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종목은 이렇게 20%를 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은 이렇게 가는데 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를 상승한 애와 한 15분 만에 땡겨가지고 20% 상승한 애가 출현을 했을 때 얘는 B라고 치고요. 저는 사실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은 얘가 눌림 줄 때 잘 눌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가 되어지면서 이 올리는 주체가 물량을 뭐 다 정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급하게 올린 애들은 고점에서 그냥 순식간에도 물량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다 넘기지 않았다라는 힌트를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좋은 반등을 주지 않으면서 떨어질 확률이 좀 많다. 이렇게 급등으로 이렇게 로켓 쏘듯이 가는 상승 파동에서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눌림 매매 같은 거 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면, 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최대한 이 추세를 끌고 가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로켓 쏘듯이 쭉 오른다. 그럼 저는 이때는 조금 전략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매매를 할 때 팁이고요. 아무튼 진단키트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시젠이 가장 여기 이제 관종이 없는 이유는 저희도 들고 있어요. 수익권으로 일단은 홀딩을 했고요. 저는 하나 정도 더 양봉이 뽑아지는 오버슈팅을 기대하면서 일단 지금 수익권으로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리딩반은요. 한번 흐름 지켜봐 보시죠.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죠. 다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차트도 좀 뭐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쪽도 뭔가 좀 또 이슈거리라던가 발생이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상승이 나오면 오버슈팅이 잘 나오는 테마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괴질 관련주들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간에도 조금 뜨는 애들 있고요. 명문제약이나 뭐 고려제약.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질 관련주도 원래는 대장은 조화제약이죠. 근데 얘가 단기과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고려제약이 뉴스는 이때 같이 나왔었어요. 조화제약이랑 고려제약이랑 괴질 뉴스가 이날 똑같이 나왔었는데,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슈팅 나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올려지는 모양새고, 조화제약은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뭐 섹터 종목들 중에서는 야 진짜 에코프로비엠 대단하죠. 제가 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좀 못하는 편이에요. 막 이렇게 상한가 들어갔다가 딱 변동성 있게 조정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말고, 자꾸 양봉으로 조정 크게 주지 않고 추세 타고 가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매매를 못한다고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럽죠. 이윤봉 정도 떨어져야 좀 잡아볼 텐데 계속 이렇게 가니까 이상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에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스윙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렇게 가는 게 최고죠. 막 이렇게 조정 주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추세에 5일선 타고 쭉 가죠. 그러면은 뭐 이제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5일선 안 깨면 그냥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에코프로비엠이 있었다면은 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있었죠. 얘도 뭐 계속 5일선 계속 타고 가죠. 잠깐 조정이 있었지만 11선 깨지 않고 또 타고 가고요. 지금 5월 29일 날 ASCO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일단 지켜는 보고 있어요. 얘가 이게 재료로 또 작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긴 합니다. 다만 저도 지켜보면서 막상 이제 29일 당일이 돼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루 이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참가하는 기업들, ASCO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제가 뭐 알테오젠이랑 뭐 HLB, 매드팩터 비롯해가지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방송에서 한번 접근 가능해 보이는 종목으로 두산퓨얼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여기 고점 넘으면서 양봉 하나 뽑아냈네요. 얘는 진짜 최근에 본 종목 중에 좀 가장 매너 있고 수익을 곧잘 주는 참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 드네요. 그리고 두산도 재료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유진투자증권 얘도 저번에 경영권 분쟁으로 상한가를 뽑아놓고 지금 이렇게 꼬리 빼면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가격대에서 두 번 지지받고 지금 세 번째 지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21선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딛고 이렇게 또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이나 뭐 박스권 돌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선 알루미늄도 조금 수상하다. 여기서 봉 뽑아놓고 지금 수렴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내일 5일선이 올라오면 딛고 한번 올라가거나 5일선을 이탈하고 조정봉이 하나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얘도 몇 번 언급 드렸었는데 홍종욱 관련주죠. 지금 뭐 홍종욱 관련으로 가고 있는 건지 뭐 아닌지 제가 아직 파악은 잘 못했는데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잘 가죠. 시장의 관심이나 어떤 주목을 끌지 않고 스물스물 계속 잘 갑니다. 얘도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북주가 뭔가 좀 재료적으로 앞으로 뭔가 나올 만한 거리들,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뉴스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도 지금 뭐 북한은 안중에 없잖아요. 지금 재선을 해야 되고 자꾸 어떤 허들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대북주는 아마 뭐 아난티가 10,000원을 깬다든지 뭐 그 어떤 뭐 재료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될 만한 소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뭐 정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